얼마 전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 판매 분야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의 무기 수출은 140%나 증가했는데 실제로 이는 우크라이나 동맹국인 폴란드에 무려 173억 달러의 방산 무기를 수출했던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올해 역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최근엔 호주에서 레드백 수출이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호주 육군에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와 역대급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외신에서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는 등 조용히 있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억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유럽에서 은근슬쩍 한국을 끌어들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한국 방산과 관련해 실수인지 의도된 건지 의중이 헷갈리는 보도가 나와 국내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이 작년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크랩 자주곡 사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걸 승인했다고 보도한 건데요. 해당 기사는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내보냈는데 이 관계자는 관련한 모든 서류와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한 후 폴란드에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부품을 제공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은 팩트가 아니며 우리 군 역시 한국산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게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해당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엔 변함없다며 크랩 자주포는 한국, 영국, 독일 등의 지원을 받아 폴란드에서 생산된 폴란드의 자주포로 한국산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가 생산하는 크랩 자주포에는 K9 자주포의 셰시 부위를 비롯해 영국제 포탑과 프랑스제 포신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의 과거 발표를 보면 한국은 이미 2016년에 크랩 생산용 K9 차체를 초도 공급했었습니다. 즉 차체만 한국산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완성품 자체가 한국산 무기가 아닌데 한국이 승인해줬다는 억지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렇듯 한국이 지원한 부분은 전체 자주포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걸 한국 부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도 없을 텐데요. 때문에 한국산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됐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한국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으며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한다는 기존 정책 또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팩트는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산 무기 체계가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도 유럽에서 미디어까지 동원해 한국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 한국이 직접 판매해 수출한 것도 아니고 부품이다. 어떻게 부품까지 문제를 삼냐. 무기 수출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러시아를 이간질하는 것 같다.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로이터 기자 한국에서 내쫓아라. 로이터가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를 꼭 끌어들여야 하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간 데 있겠냐? 완성품도 아닌 부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수준 알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5월부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크랩 자주포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앞서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 100여 대를 직수입하거나 현지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 크랩에 사용했는데 이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18대를 보냈고 이후에 추가로 수십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년에 폴란드 국영 언론은 우크라이나 군이 크랩 자주포 18대를 폴란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전하면서 이를 운용하기 위해 폴란드 군이 우크라이나 포병 100명을 훈련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크랩은 실전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잘 쓰고 있는 중으로 전장에 투입돼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종종 공개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크랩 자주포를 이용해 러시아 군을 향해 포탄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나 야지에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비롯해 이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 인터뷰 또한 전해졌는데 조작이 쉽고 신뢰성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상태로 동부 격전지가 러시아에 함락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며칠 안에 바흐무트가 결국엔 러시아에 함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로 진격할 수 있는 요충지로 앞서 러시아가 8개월 넘게 이곳에 공세를 집중하면서 양쪽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도시는 거의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은 최근 바흐무트의 동쪽 일대를 장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격렬하게 저항 중이어서 현재로서 전황은 계속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바흐무트 함락 위기 속에 나토와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무기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최근 나토 사무총장이 급작스럽게 방한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다른 나토 동맹도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꿨는데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해야 한다며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로이터의 악의적인 보도까지 더해지는 등 결국 현재 우크라이나전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에 기여하라는 유럽의 압박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 크랩 자주포에 들어간 K9 차체가 정말 명품이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폴란드에선 K9 차체로 중장갑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K9 차체와 레드백의 차체는 파워팩과 동력 계통을 같이 공유하는 등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최근 이런 명품 차체를 가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호주 수출이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속속 나오고 있어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주 육군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독일 장갑차를 제쳐두고 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레드백을 강력 추천하는 폭로 아닌 폭로를 하면서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랜드사백 3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의 레드백이 호주 육군으로부터 경쟁자인 독일의 링스보다 더 우수하다는 피드백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작년에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호주 대륙을 누비며 다양한 시험평가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레드백이 다양한 분야에서 링스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레드백은 재작년 10월 호주 육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시험 평가를 마치고 현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두고 독일 라인메탈과 각축 중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우선 협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올해 상반기쯤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계약 여부는 호주 내각 국가안보위원회 결정에 달려있지만 이번 시험평가 결과와 현지 분위기를 보면 레드백이 독일을 누르는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레드백이 세계 최강 독일의 장갑차보다 뛰어나다는 호주군의 평가는 양심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독일의 지상군 무기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최정 상급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현재의 그 명성은 많이 쇠락한 상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레드백이 등장해 독일을 박살내버린 것으로 성능이면 성능,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 등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매력으로 중무장한 레드백이 독일을 완전히 제쳤는데요. 독일도 때려잡는 역대급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에 이어 또 어떤 곳에서 승전고를 올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